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거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되새기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잊고 살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결국 투자에 대한 눈을 키우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때로는 투자에 대한 많은 정보보다 기본에 충실한 사고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익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소홀하게 생각했던 투자의 기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배짱이가 되어버린 서민경제라고 해서 저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은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잠깐 하면서 내용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개미는 추운 겨울이 올 걸 미리 대비했고 배짱이는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겨울철에 버틸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부지런히 저축해서 쌓아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배짱이 같은 경우는 개미하고는 다르게 여유를 누리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게 됐을 땐 이 둘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평소 게으르게 살았던 배짱이 같은 경우에는 집도 없는 데다가 평소에 저축해둔 양식도 없던 상황이라 결국에는 개미에게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소부화에서 나오는 배짱이야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배짱이야 날 좋은 날에 노래도 즐겼고 한때나마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던 결과가 다만 겨울에 찾아온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의 저런 배짱이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우리 서민경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평소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땀도 많이 흘리고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사실인데 막상 지금에 와서 결과를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배짱이의 신세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분명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개미처럼 일을 했는데 겨울이 돼서 보니까 배짱이처럼 막상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야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잘 아실 거고 혹시 오늘 주제가 나중에 발생할 경제 위기를 개미처럼 대비하자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었던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요즘 경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역시도 저축보다는 투자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한호흡 쉬어갈 수 있는 차원에서 준비한 내용이라고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에 더 이상 저축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하느니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투자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과 금융 할 것 없이 어떤 분야를 둘러보더라도 투자 광고가 넘쳐날 정도로 투자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정부 역시도 저축보다는 소비와 투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 분위기는 점점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지금의 사회가 워낙 저축금리가 낮은 시대다 보니까 저축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투자를 부추기는 쪽으로만 흐르다 보니 우리 모두가 과거에 저축하던 습관을 자연스럽게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저축이라는 좋은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사회에서는 저축이라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경제활동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요즘 적금 넣고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의 경제와 금융이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계저축률의 수준이 최소한 지금의 수준은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다가올 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라 서민들이 저축의 비중을 더욱 키워서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각 가정들이 안정적인 저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이후에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결코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김하백님, 투자에 앞서서 저축이 중요하다는 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저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게 솔직한 마음인데요.
과거에만 하더라도 적금 이자가 20% 가까웠으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하백님이 말씀하시는 저축은 보험처럼 최소한의 보장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불리는 용도로서의 그런 저축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잃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게 어찌 보면 좋은 투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꼭 저축을 통해서 이자율을 따져가며 돈을 불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돈을 지키는 용도로서 저축의 개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영원히 이 기회가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가진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을 할 때는 좀 느긋한 마음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는 없던 조급증이 막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투자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는 스스로를 더욱 쫓기게만 할 뿐이니까 굳이 그런 강박관념에 쫓겨서 투자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각종 투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죽고 난 이후에도 투자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됩니다. 그 말은 투자 시장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동안은 투자 기회 역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굳이 시간이나 투자 기회에 쫓겨서 하게 되는 그런 투자 행위보다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갖춰 나가는 게 보다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투자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쫓기지 말고 우리 자산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앞에서 최근에 우리 경제에서 불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저축보다 투자와 소비를 더욱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저축이라고 하는 좋은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조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일상화했던 그런 저축이라는 습관 역시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던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일종의 인위적인 습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굳이 어르신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3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만 되더라도 아마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80년대 중후반까지 예전에 국민학교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저축을 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저축통장 같은 것을 강제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저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통장에 1,000원, 2,000원씩 끼어서 학교에 가져가면 각 분단의 뒤에 있는 학생들이 걷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반장이 통장을 내라고 하면 애들은 통장 사이에 지폐를 꽂아서 반장한테 주고 반장은 그걸 모아서 제출했다가 며칠 지나서 통장 정리된 거 나눠주고 했던 것 같네요.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저축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죠. 네, 맞아요. 아마도 당시에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시에 경험했던 이런 기억들만 조금 떠올려봐도 7, 80년대 당시에 얼마나 저축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였는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을 살펴보면 GDP 대비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당시에 흘러갔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저축률이 도저히 높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예를 들어 1988년 같은 경우는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로 마이카 시대가 열린 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지금에 봐서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 쇼핑 같은 문화가 퍼져나간 해가 1988년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50세 미만의 개인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사회였는데요. 그런데 1989년에 접어들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해외여행을 통한 소비도 가능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소비와 저축 모두가 강조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이카 시대와 백화점 소비 문화, 그리고 해외여행을 통한 소비 문화가 전 국민적으로 퍼져나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소비 문화가 퍼져나감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 저축률은 40%에 육박하게 되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도 같이 보여주게 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소비하기에 훨씬 좋아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축률도 높았네요.
네. 사실 당시에 그렇게 소비가 활성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가계 저축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정부의 저축에 대한 인위적인 노력 덕분인데요. 실제로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저축 관련 캠페인 운동도 많이 했고 저축과 관련된 표도 많이 만들어서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직접 나서서 범국민 저축 생활화 촉진 대회 같은 골기 대회도 열어서 각 가정이 저축이라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를 당시의 사회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계 저축률이 4분의 1 토막으로 완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사회가 당시의 사회와 비교했을 때 소비 품목도 늘어나고 다양해져 있어서 돈을 쓸 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당시와 비교해서 소득은 점점 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축을 통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럼 투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죠. 수입은 그대로지 돈 쓸 일은 많지. 저축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짠해서 하게 되는 투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위축될 수 있어서 많이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금 한 걸음 물러나서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상식을 쌓아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활동 자체도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더 나은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김하백님이 우리가 어느 순간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였는데 겨울이 돼서 보니까 배짱이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저축이 되어야 최소한의 따뜻한 겨울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그걸 투자를 해버렸다는 거죠. 투자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부 투자를 해버리니까 최소한의 따뜻한 겨울도 보장할 수 없는 개미가 돼버렸다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변에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한데 이 얘기는 꼭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간혹 투자라는 활동을 하다 보면 유달리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투자 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투자 시장을 만났다면 왜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지 꼭 그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식과 같은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1,000원만 있어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투자 시장일수록 리스크는 더 커진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투자해서 잃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시장이든 참여하기 전에는 그 시장이 진입장벽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살펴본 시장이 유달리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투자 시장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낮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당장 투자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인식에 쫓기면서 투자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섣부른 투자 활동에 쉽게 나섰다가는 또 쉽게 잃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투자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지양하시면서 돈을 지킬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먼저 키우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로운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역시도 최근 들어서 우리들의 투자 심리가 너무 과열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쯤 멈춰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재탕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쪼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할 시간이었습니다.